고민사담소에 방문해주신 미래의 당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 프리뷰 고민을 미리 해결해드립니다의 DJ 진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칫국 마시면서 고민을 해결해드릴 DJ 송선영입니다. 슬픔처럼 걱정, 근심을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며 공감할 준비된 DJ 정다연입니다. 미래의 당신 어깨가 참 무거워 보이네요. 어서와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언제든지 들을 준비된 DJ 최하나입니다. 고민 프리뷰는 팟빵, 팟캐스트에서 청취 가능하니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아 맞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고민사담소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여러분들이 미래에 가질 법한 고민들에 대한 사연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저희 오프닝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고민 프리뷰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저희 고민사담소가 기획한 고민 프리뷰는 말 그대로 고민을 미리 들어본다라는 뜻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고민이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를 가정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고민사담소 DJ가 함께 협력해서 고민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리뷰 컨셉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모두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연의 앞부분을 한 문장 정도 읽어본 후 그중 흥미롭거나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사연들만 선정하여 선정된 사연의 나머지 부분을 읽고 사담소 DJ들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나머지 사담소 DJ분들도 이해하신 거죠? 아유 그럼요. 이거 저희 모두가 기획한 거잖아요. 아유, 농담이죠. 그럼 정말 최종으로 고민 프리뷰 시작할게요. 사연 먼저 볼까요? 생각보다 사연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사담소 DJ들도 그렇지만 미래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한 번쯤은 해봤을 테니까요. 수환 DJ가 지금 사담소에 전달된 사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환 DJ, 어떤 종류의 사연이 가장 많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연애랑 관련 사연이 가장 많은 것 같네요. 저희가 사연을 받는 주 연령대가 20대기도 하고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연애 관련 이슈는 조언을 구하기에 제일 적합하기도 하죠. 연애 관련 이야기 외에도 학과생활, 진로, 주식, 일상 등등 주제가 다양합니다. 사연이 많이 들어온 만큼 저희 DJ들도 힘을 내야겠는데요. 우선 사연을 제공해주신 사연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프리뷰 이후 DJ의 선정에 의해 추천된 사연은 기프티콘이 제공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프리뷰 들어볼까요? 저희 사담소 DJ들이 선정한 오늘의 고민 프리뷰는 총 3가지인데요. 하나씩 들어보고 가시죠. 첫 번째 고민 프리뷰. 2022년에 휴학생인 저 늦은 교환학생을 준비해도 될까요? 첫 번째 프리뷰는 학업과 관련된 고민이네요. 사실 교환학생은 저도 그렇고 많은 대학생들이 생각해 봤을 법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사연을 더 들어보고 저희 사담소 DJ끼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DJ들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자, 모두 동의하신 거죠? 그럼 첫 번째 사연 고민 사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고민 프리뷰 가시죠. 이번 고민 프리뷰는 누가 소개해 줄래요? 제가 소개할게요. 네. 올라온 사연들 중에 제 눈에 확 꽂혔던 사연이라 제가 찜해뒀었거든요. 하나 DJ, 저도 옆에서 슬쩍 사연을 봤는데 사연자분이 여대생이신 것 같아요. 하나 DJ가 여대생 톤으로 맛깔나게 사연 소개해주세요. 제가 또 이런 거 자리 깔아주면 잘하잖아요. 오호. 자, 두 번째 고민 프리뷰.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야 할까요? 인위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할까요? 연애 도사님들 알려주세요. 하나 DJ 정말 맛깔나게 잘 살리네요.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되죠? 자리만 깔아주시면 언제든지 기가 막히게 연기해 볼게요. 그건 그렇고 다른 DJ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사연 다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보류할래요. 사실 연애 도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좀 없거든요. 저는 연애 관련 얘기가 사담소에 하나쯤은 꼭 들어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연애가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민 사담에 넣는 걸 찬성합니다. 그럼 나머지 수완 DJ의 판단에 두 번째 사연의 운명이 정해지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완 DJ? 뭐 두 DJ의 말이 다 공감이 가는데 일단 저도 다현 DJ처럼 연애 도사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남은 사연이 궁금하니까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찬성, 한 개의 보류로 고민 사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프리뷰죠? 앞서 두 개의 프리뷰가 모두 고민사담으로 선정이 됐는데 마지막 프리뷰까지 과연 선정이 될지 두고 보죠. 마지막 고민 프리뷰는 선영 DJ가 소개해 줄래요? 네. 마지막 고민 프리뷰 소개할게요. 세 번째 고민 프리뷰. 2023년의 이별을 준비하는 내가 2021년을 너에게 하는 말. 이건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미 프리뷰 한 줄만으로도 확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전 고민도 반박도 없이 찬성할래요. 솔직히 그 앞서 소개되었던 프리뷰랑은 연애라는 카테고리가 같다는 점에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서 저도 사연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앞에 두 DJ분들이 모두 찬성했는데 다현 DJ는 어때요? 저요? 프리뷰 한 줄에 감정이입을 해버렸네요.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도 사연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네요. 오, 그러면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사실 모든 프리뷰가 사담이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DJ분들이 궁금한 게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 줄 프리뷰 다들 너무 궁금하게 써놓으셔서 사연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쵸?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저희 세 개의 고민을 다 들으려면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어요. 그럼 저희 이쯤에서 프리뷰는 마치고 고민사담으로 넘어가죠. 청취자 여러분들 노래 듣고 다시 만나요. 네, 드디어 저희 세 개의 사연을 선정했네요. 그럼 이제 선정된 사연들 중에서 2021년 교환학생 신청 날짜를 놓친 사연자분의 고민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년에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무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면 읽어볼게요. 2021년 저는 교환학생 신청 날짜를 놓쳐서 못했어요. 지금은 2022년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환학생을 지금이라도 신청해야 할까요? 안 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저런 휴학한 미래의 교환학생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거군요. 사연자분이 무슨 이유로 교환학생을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환학생을 신청하지 않아서 후회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교환학생 신청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환학생을 가게 돼도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 혹은 문화적 경험들이 제한적일 수 있고 또 학교에 직접 수업을 못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교환학생을 언젠가는 가야 한다면 망설이며 미루는 것보다 기회가 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수완 DJ는 교환학생이 다녀온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저도 내년에 가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딱 이 상황이었어요. 딱 이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덴마크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죠. 21년도 2학기였는데 백신도 뭐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어머님 너무 걱정하시고 가다가 죽는다 막 이런 말 하시고 그래. 어떻게 그래서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소를 하고 이제 내년으로 미룬 거죠. 내년 1학기로 미루게 된 건데 제가 이제 4-1
바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늦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교환학생을 가는 게 어떤 그런 스펙적으로 뭐 겉에 외적으로 뭔가 조금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 내면에 엄청나게 큰 거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혼자 있고 정말 다른 환경에 딱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는 걸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후회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것 같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계획이란 게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거기서 대외 활동이나 인턴이나 어떤 스펙 같은 거를 외국에서 채워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늦어졌으니 좋다. 뭔가 계획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수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멋있다. 결국에 감사합니다. 결국에 계획은 자기가 바꾸는 거고 뭐 충분히 또 바꿀 수가 있는 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저도 수환 DJ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뭐 우선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교환학생에 만약에 뭐 떨어지더라도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냥 신청하고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편하게 하늘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결과는 하늘한테 맡겨라. 진짜 네네네. 그래서 교환학생 가게 되면 그냥 그 나라 가서 분명히 배우는 바가 있을 테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러면은 그냥 한국에 남아서 더 좋은 경험이나 기회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사연자분이 지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연자분이 망설이시는 이유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이제 가서 수업을 또 코로나가 괜찮아지지 않는다면 또 줌으로 듣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시는 분들은 줌으로 듣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닌데 가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막 직접 수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게 망설이는 친구들 주변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도 하고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교환학생을 뭔가 배우러 간다기보다는 진짜 놀아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 경험하면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지금 갔을 때 약간 제대로 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게 저는 공감이 가긴 가요. 그리고 또 뭐 교환학생 가려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사연자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연자분이 확실히 교환학생 신청 유무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에는 공감이 가긴 가네요. 저도 근데 지금 선영 DJ랑 수원 DJ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교환학생 외국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또 방역적인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잡으러 할 만큼 그런 게 유지도 잘 되는데 과연 외국에 가서는 그런 방역 수칙들이 잘 지켜지면서 내가 안전하게 교환학생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나이대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솔직히 대학을 오는 게 선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교환학생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더 어른이 됐을 때 그때 교환학생 안 갔던 거 후회된다 이렇게 돌아봤자 사실 나중에 뒤로 미래에 가면은 교환학생 갈 기회가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고 또 주변에 그런 걸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교환학생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라. 뭐 사정이 있겠지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나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외국에 가는 게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다면 나이가 들면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교환학생은 약간 좀 합법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조금 네, 뭔가 그런 어떤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이제 4명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늦는 게 조금 후회가 되고 뭐 걱정이 된다면 저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든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돼서 마음 편히 교환학생을 모두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미래의 사연자분이 보낸 고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21살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지 무척 궁금하네요. 애들이랑 장난식으로 야, 우리 졸업할 때까지도 없으면 웃기겠다 말하곤 했었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되었네요. 저는 곧 졸업을 앞둔 4학년이고 여전히 남자친구가 없네요. 자만추도 이제 포기하고 입만추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싫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자연스레 이어지는 사랑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솔로 생활에도 만족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살고 있어요. 저 참 모순 덩어리죠? 제가 새내기 생활 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전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3, 4학년은 스펙 쌓느라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느라 연애를 하지 못했나 봐요. 연애를 꼭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만추로서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은 할 수 있겠죠? 사연자분은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양한 외적, 내적인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연애를 하지 못하게 되었군요. 안타깝네요. 사실 제가 바로 그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진짜 코로나 학번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정말 없어요. 그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만추? 진짜 요즘 주변에서 자만추로 연애하시는 분들, 제 친구들은 진짜 거의 못 봤고 코로나 학번인 경우에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안타깝고 이거 쓰신 거 아니죠? 다들? 그래서 DJ 분들은 그러면 자만추이신가요? 입만추이신가요? 저는 자만추예요. 왜냐면 사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저도 대학을 이제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아는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적으로 자만추가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좀 슬프긴 하지만 자만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현 DJ랑 사연자 분처럼 자만추예요. 저는 이제 자만추가 좋은 게 아무래도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니까 이미 서로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뭔가 사귀는 동안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만추를 사연자분처럼 자만추지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만추도 힘들겠다 약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입만추를 해야 되나 약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네요. 저는 만추입니다. 만추. 만남을 추구.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만남이든 인위적인 만남이든 이제 아까 조금 자연스럽게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뭔가 이렇게 연애라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그냥 뭐 친구로 있을 때나 아니면 연애를 할 때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뭘로 만나든 그냥 만났을 때 좋은 사람이고 뭐 나한테 맞는 사람인 것 같다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 저도 사실 수환 DJ랑 비슷하게 크게 상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자만추랑 입만추랑 각각 장단점이 있잖아요. 자만추는 예를 들면 평소에 알던 사람을 만약에 헤어지면 잃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단점이 있고 뭐 입만추는 알아가는 데 있어서 또 시간이 걸리고 상대방에 대한 확신도 약간 초반에는 좀 계속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맞나? 네, 그래서 저는 자만추, 입만추보다는 그냥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DJ분들은 자만추, 입만추 중에 어떠한 만남이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네 질문이. 사바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제 친구들을 보면은 조금 그냥 소개로 만났어도 되게 오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 반대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경우 좀 뭔가 확실하게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자만추인 경우에는 약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생활 반경에 약간 스며들어 있고 막 겹진 있는 경우도 있고 헤어졌을 경우에 상황이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막 저는 주변에서 막 공모전을 같이 하는 커플을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헤어지면은 그게 막 프로젝트가 커가지고 진짜 막 한 학기 뭐 이렇게 몇 개월씩 하는 건데 이제 그 둘이 헤어지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약간 그런 관점에서는 자만추가 좀 더 끊어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래 갈 수도 있다. 어쩔 수 없이 약간. 진짜 선영 DJ의 말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주변에서도 이제 몇 년 동안 친구를 만났다가 이제 다시 커플로 사귀게 된 친구들의 케이스를 봤는데 약간 장난식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지금 안 지가 몇 년인데 여기에서 더 몇 년을 알아야 몇 년 정도는 최소 사귀어야 본전을 찾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안 좋은 상황이 있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자만추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자만추, 입만추와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아까 사연자분이 하신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희 DJ들이 답변하고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연애를 꼭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도 DJ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연애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지금 졸업을 앞둔 4학년인데 지금 연애 여기서 못하면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늦기 전에 꼭 연애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강박을 스스로 가질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연애 도사가 아니라서 약간 제가 지금 조언을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아무나랑 만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건 뭔가 더 지치고 서로 그런 만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연자분이 솔로로의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지내시다가 뭔가 더 삶의 여유가 생기고 지금 아까 뭐 또 스펙도 쌓고 준비하느라 바쁘시다고 했는데 여유가 좀 생기고 뭐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 이제 받아들일 뭐 준비가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사실 이제 연애는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봤을 때 중요하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단순히 이제 연애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냥 아무나 그냥 사귀실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근데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뭔가 확실히 되었을 때 그때 만나는 게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좋은 연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만약에 자만추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느냐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만추잖아요. 만남추구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 만추를 하냐면 자연스러운 만남이든 인위적인 만남이든 어쨌든 노력은 똑같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고 뭐 어떤 뭐 대외 활동을 하고 공모전을 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연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자연적인 만남 추구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히 뭐 자만추로서 행복한 결과를 한다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이렇게 뭔가 제한을 둬서 얘기를 한다면 뭔가 조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서점을 많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서점이요? 왜냐면 서점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책 서점이 진짜 찐입니다. 뭐 어머, 이상한 데 가시지 꿀팁인가요? 말고. 와, 이런 꿀팁이 인생에서 나오는 제가 서점을 많이 간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서점을 가면은 정말로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자주 가면은 자주 보이는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 사람의 삶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서점에 계속 들락날락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개발을 좀 하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시는 안정돼.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좀 서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서점. 한번 가봐야겠네요. 은근 내일 가요. 은근 괜찮아요. 그리고 알아봐야겠네. 은근 저희 또래가 없어요. 그래서 확 튀긴 아, 하더라고요. 네. 저희 또래 그러면 사람이 서점에 갔어요. 가서 그럼 그 주변을 이제 알짱거리는 건가요? 이런 용기는 필요해야죠. 그 책 재밌죠. 별론가? 차라리 번호를 따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 친구 커플이 이제 서점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했는데 여자가 먼저 이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입만추죠. 그죠. 입만추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목적이라면 뭔가 좋은 곳에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거기 있을 확률이 훨씬 크니까. 아니 아까 연애도사가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니까 누구보다 누구보다 꿀팁을 제일 아니 이게 남의 연애는 정말 잘 도와주는데 정작 내 연애는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남 뭐 연애가 제일 쉽죠. 그쵸. 재밌기도 하고. 그죠. 뭐 어쨌든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저희 4명의 DJ가 드는 생각은 조금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코로나가 이제 뭐 좀 점점 끝나가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여도 좋으니 좀 뭔가 사람을 만나보는 경험을 하면서 그럼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기준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분이 좀 용기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먼저 저도 사실- 다가가는 용기를. 네, 저도 사실 막 동아리 하고 이런 거 하고 하는 것도 너무 코로나 학번이면 만날 사람 그냥 사람 자체를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이유에서 신청하고 더 활동하려는 이유도 있거든요. 사연자 분께서 멀지 않은 미래에 꼭 이것저것 해서 네,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랑을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4명의 DJ가 응원합니다. 파이팅! 네, 드디어 마지막 3번째 미래의 고민 제가 마저 읽어볼게요. 미리 말하자면 이전 사연보다는 조금 길어요. 2023년의 내가 2021년의 나에게. (21년) 그때 내가 용기 내줘서 난 평생 간직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게 됐어. 그땐 미처 말 못했지만 정말 고마워. 그녀는 이제 떠나.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너는 2018년에 그녀를 처음 만났지.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처음 눈뜬 이후로 본 것들 중 가장 아름다웠을 거야. 처음 본 순간부터 넌 그녀를 사랑했고 항상 그녀만을 바라봤지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넌 늘 고개 숙여 후회할 뿐이었지. 그해 겨울 너와 그녀는 서로 다른 사람과 인연이 되었어. 하지만 감정을 속이며 다른 누구를 만날수록 가끔 들려오는 그녀의 소식에 가슴만 더 미워질 뿐이었어. 결국 너와 그녀 모두 가슴 아픈 이별을 맞이했고 너는 외로운 밤을 18개월 동안 헤매게 됐지. 하지만 그녀는 대담했어. 1년 반이 지나고 그녀에게서 온 연락은 너에게 낯을 가져다 줬어. 너는 처음 봤던 모습처럼 순수하고 용기 있는 다시 만난 그녀의 모습에 너무 놀랐어. 시간이 지나서 너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네 마음을 마침내 표현했지. 좋아해.
정말 진부한 표현이었지만 그 새벽 사람 없는 지하철 3번 출구 옆 벤치에서 그 말이 그렇게 빛나 보였어. 하지만 그녀는 졸업 후 이민을 가기로 했대. 그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쓴 웃음을 지었어. 그 이후 넌 남은 시간 동안 옆에 있어달라고, 우린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에 가장 용기 있고 슬픈 말들을 그녀에게 했어. 그 이후로 우리에겐 우리 둘만의 시간뿐이었어. 시한부 같은 사랑의 하루하루가 소중했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한 날보다 사랑할 날들이 더 적어졌지. 너는 미친 듯이 울 때도 있었고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는 날도 많아졌어. 그러나 어젯밤 나는 울지도 웃지도 떨리지도 않았어. 공항에서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녀는 내게 달려왔고 그제서야 난 슬펐어.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 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뿐이었어. 난 네가 부러워. 넌 아직도 그녀의 곁에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너무 부러워서 질투가 날 정도야. 1년 반 뒤에 네 시간이 지금 내 시간과 닮아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편지를 쓸게. 그때의 너를 그때 내가 다시 만날 거라고 위로할 수 있었으면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 꼭 그녀를 사랑해줘. 안녕. 이렇게 마지막 고민까지 읽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고민이네요. 사연자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더 몰입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DJ분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정말 저도 너무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랬지만 이번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특별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23년에 온 사연자분도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그 후회 없는 나머지 1년 반의 시간을 보낼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이번 사연이 더 와닿는 이유가 사연자분이 사연을 되게 문학적으로 좀 상세히 써주셔서 사연 듣는 내내 저도 사연자분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왔는데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 선영 DJ는 오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유, 아니에요. 잠깐 하품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확실히 사연이 마음이 아프네요. 사연자분이 진짜 처음 그 여자친구분을 만났을 때의 설렘,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 때,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의 슬픔이 너무 잘 느껴진 것 같아요. 약간 드라마로 나와도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사연을 읽어본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사연자분이 저희에게 들려주신 사연처럼 남은 1년 반의 시간 동안 아쉬울 거 없이 열렬히 여자친구분을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원래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는 연애가 미련이 없는 것처럼 사연자분도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만큼 후회 없는 연애하시고 다음을 기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현 DJ 말처럼 사실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슬픔도 당연히 크겠지만 사연자분도 이별 후에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하잖아요. 결국에는 여자친구분과 사귈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후에는 잘 털어내시고 이별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뭔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남은 시간을 잘 꾸려가자라고 서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그 추억을 조금 회상해 봤을 때 정말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줬구나 라는 게 결국에 더 큰 슬픔으로 가지 않는 뭔가 그런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연자분이 다가올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연애를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세 개의 고민 사담을 마친 우리 고민 사담소 DJ들의 후기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클로징에서 만나기로 할게요.
보내주신 사연들을 저희가 모두 읽어보고 김칫국 마시면서 설레발 치면서 해결해드렸는데 어때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나요? 네, 저희 4명의 DJ들을 바람처럼 사연자분들의 미래의 고민들이 모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이 저에게 마구 얘기하니까 막상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에 꾹꾹 눌러놓았던 고민들을 읽어보고 공감하니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저희는 9월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곧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다음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고민사담 소리 또 찾아주세요. 제발.